이번 사연은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살림하고 애나 잘 키우며 시댁에 잘하라는 남친과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이런 멍청이도 써주는 회사가 있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 준비 중이었던 예신입니다. 이제는 예신도 아니네요. 2년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 직전에 돌변하길래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천번만번 잘한 일 같네요. 하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전 남친은 30대 초반이고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일반 사무직이고 남친은 기술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정적이고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아는 선배가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순수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항상 도와주었고 언제나 제 옆에서 함께 해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좀 쌀쌀맞게 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거의 외식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씩 기분도 낼 겸 식당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편이더라고요. 메뉴를 빨리 안 갖다 주면 성질을 내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분들도 사정이 있지 않겠냐고 말을 했지만 손님은 왕이고 종업원 종인데 어디서 저렇게 행동하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냥 일이 고되어서 그런가 보다.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겼는데요. 이게 이 사람의 본성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번 명절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 때문이었어요. 서로 사귄 지도 꽤 됐고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자고 하고는 예식장도 잡아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결혼 직전이다 보니 서로 집안에 잘 보이면 좋을 듯 싶어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자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왕이면 선물도 집안 어른들 것을 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래서 대화를 하던 도중 문득 남친에게 친가 말고 외가는 가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외가 어른들께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면 좋으니까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워낙 개방적인 편이라 외갓집이랑 친하기도 하고 명절에도 외가에 먼저 가기도 하니까 흐름상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외가를 왜 가느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냐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머니 쪽 친척분들도 만나고 그러려고 가는 거지 인사도 안 드리냐고 물었고 남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래 결혼하고 나면 남자 쪽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 자기도 결혼하면 그러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보고 자라온 것이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들 그러는 편이라서 다르게 살 순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여자 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남자 쪽 아들들만 중시하는 집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이 70년대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사냐면서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 못한다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그러면 자기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했냐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여자가 결혼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지. 남자가 하늘인데 남자 쪽으로 와야지 명절에 어디를 가려고. 음식하고 제사는 누가 지내라는 거야?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엎드려 기면서 살아야 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정략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결혼을 하는 건데 저렇게 말하는 건 진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친이 그 말을 듣더니 기분 나쁘게 피식 웃는 겁니다. 도리어 화를 내면서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애 안 낳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 건데 남자들이 다 희생하는 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면서 너는 앞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면 자기 옆에 착 붙어서 내조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쌍욕이 나갈 것 같았지만 전화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결혼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다투는 일은 다른 커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가부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남자들을 많이 봐서 아는데 제가 그동안 만나온 남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잠깐 대화하기로 하고 만났는데요. 저를 위해서 작은 꽃도 사오고 표정도 나쁘지 않길래 그래도 생각에 변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친은 저를 보고는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봤다고 말을 꺼내길래 주변에서도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남친에게 한 소리 했나 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다들 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같던데 네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고 단정짓듯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직장 그만두고 바로 살림에만 전념하는 것 같은데 너는 무슨 권력욕이 있길래 결혼하고 나서도 고분고분 살고 싶지 않은 거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저는 제 커리어가 중요하다는 걸 수차례 어필을 했고 이미 승진하려고 여러 자격증이나 스펙을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남친 월급으로 저희 두 사람이 생활하는 것은 진짜 역부족이에요. 심지어 남친은 빚도 2천만 원 정도 있어서 갚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뭘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도대체 저딴 말을 하는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누가 그딴 정신 나간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그렇게 나올 거면 한 달에 3천은 벌어야 해. 그렇게 해올 자신 있어? 능력 있어? 도대체 주변에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저도 짜증이 나서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어요. 사람이 많은 카페 안에서 제가 따지듯이 말하자 창피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여자가 어디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냐면서 자기 회사 동기 선배들도 다 이렇게 말한다. 돈 더 많이 벌려고 자기는 일을 하겠다는 거냐? 너는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줄 테니 애를 빨리 낳아서 키우자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현실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애기용품부터 시작해서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애기가 그냥 뱃속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씨부리는데 생각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산후조리원 비용도 그렇고 애기용품 분유값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애는 뭐 여자 혼자 낳아서 키우는 건 줄 아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쉽게 말하냐고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남친은 이런저런 비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이 낳는데 무슨 돈이 든다고 하냐면서 산후조리원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지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애만 잘 낳았는데 너는 무슨 허영심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호사를 누리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남친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럼 애 어렸을 때 시어머니한테 와서 다 키워달라고 하고 5년 동안 생활비도 보태달라고 말해라. 결혼 전에 확답 받으면 나도 생각해보겠다고 초강수를 더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좀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고민을 하더니 하는 말이 근데 그럼 너는 뭘 할 거냐면서 원래 여자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자연의 이치이고 도리라면서 그냥 자기가 하자는 대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게으른 여자들이 꼭 부모님 붙잡고 늘어지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다면서 너도 애시당초에 그런 태도는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꽃 선물도 하고 네가 이상한 말 해도 참아주는 남자는 자기밖에 없을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까지 듣고 이거는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결혼하지 말고 지금 당장 T라는 신에 계시. 남자가 이렇게 미친놈이라는 걸 모르고 콩깍지가 씌어 있었으니 정신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 아닐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싹 돋길래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었던 내가 미련했던 것 같다. 이제라도 네가 말하는 대로 지혜로운 여자 만나서 살면 좋겠다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죠. 남친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뭐 잘못한 거 있냐면서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랑 이대로 결혼하면 애도 낳기 전에 암 걸려서 세상 하직할 것 같다. 여자 경력도 단절해버리고 애나 낳으면서 시다발이나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있을 거라고 잘 찾아보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났는지 카페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급도 안 맞는 거 만나줬더니 어따 대고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하느냐면서 손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다 쳐다보고 남친은 흥분해서 꽃다발까지 사주면서 공주 대접해줬더니 지가 진짜 공주인 줄 아는가 보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주변에서 남친이 너무 흥분을 하니까 저를 때릴까봐 어떤 분이 저희가 싸우는 걸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쌍욕을 하면서 핸드폰 안 내리냐고 난리를 치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찬물을 얼굴에 끼얹어버리고 사다 준 꽃을 던져버렸습니다. 미친놈아. 능력도 없는 주제에 결혼해주려고 했더니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 그대로 노총각으로 늙어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왕노릇을 하려고 해.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남친 번호도 바로 차단하고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긴가민가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가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진짜 찌질한 게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 번호를 빌려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기는 겁니다. 자기가 잘해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술 처먹고 2년 전연하는 것까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문자 전체 내역이랑 음성 메시지 온 전부를 인터넷 메신저에도 올려버렸습니다. 저랑 사귀는 걸 아는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쪽팔려서라도 그만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딴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도대체 요즘에 누가 이렇게 사냐면서 실망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친은 그런 거 아니라며 해명을 하는 댓글을 달았고 저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회사고 뭐고 다 보내버린다고 하고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남친은 이제 쪽팔려서라도 저한테 연락 못할 거예요. 워낙 사람들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라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죠. 예식장이고 뭐고 다 취소했는데 웨딩 플래너가 이렇게 직전에 파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은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 되었습니다. 저 하마터면 애나 키우는 멍청이가 될 뻔했는데 잘 헤어진 거 맞겠죠? 저는 지금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잘 걸어나갈 수 있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가 있다고요? 이건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건데요.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는 잘못을 해놓고 자기한테 뭐라 하는 사람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만 하죠. 잘 판단하시고 강단 있게 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